이번엔 타스캠 DR70D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0D 사용법을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의 40D 사용법을 안 보셨다면 먼저 40D 영상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외부부터 살펴볼게요. 가운데에는 화면이 있고, 그리고 메뉴 버튼, 그리고 각종 메뉴를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할 때 각종 조절할 때 클릭이 되고요. 그리고 각 채널별로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딩 버튼이랑 슬레이트 버튼,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은 총 4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오디오 데이터를 빼낼 때 이쪽으로 빼내실 수도 있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부 3.5 인풋은 이쪽에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인아웃, 라인 인아웃에 대한 거는 여기다가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꽂아서 소리를 들으실 거면은 이쪽에 꽂아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70D가 가지고 있는 채널은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꽂을 수 있는 구멍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가 있고,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은 요거를 아래로 쭉 내리시면 켜질 거고요. 켜질 때는 이런 화면을 띄고 있습니다. 네. 잘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40D랑 얘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40D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채널이 있었죠. 레프트랑 라이트 해서 스테레오로 하거나 모노로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각 세팅을 할 때도 40D는 그냥 어차피 2개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세팅을 한꺼번에 했잖아요, 모든 채널을. 근데 이 친구는 채널을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만 팬텀을 키거나, 아니면은 뭐 1채널만 팬텀을 키거나, 아니면은 얘 인풋을 어떤 걸로, 이 채널의 인풋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렇게 좀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40D에 비해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에 연결하기 전에 세팅을 해야겠죠. 세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메뉴 버튼 클릭을 해서 베이직, 모니터 인풋, 레코드, 슬레이트, 마이크, 브라우즈, 아더스 이렇게가 있습니다. 먼저 베이직부터 살펴볼게요. 베이직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베이직 보시면은 이쪽에 레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레코드 온 이 상태는 1채널에 대해서만 유효한 겁니다. 여기서 레코드를 켜고 끄는 거는, 레코드 켜고 끄고 있죠 지금, 이거는 여기 1채널, 그러니까 여기에 꽂는 거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끄면은, 본인이 이렇게 껐다 그러면은 막 40D처럼 모든 인풋을 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1채널의 레코드만 꺼진 겁니다. 저희는 마이크 연결을 채널 1번에다가 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이제 펜은 어느 쪽으로 받을 건지, 좀 더 왼쪽으로 들리게 하고 싶은지, 오른쪽으로 소리를 몰 건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게인을 받으면은 소리를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건지, 얼마나 증폭시킬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드로 놓고, 인풋 이쪽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외부 스테레오로 받는다, 외부 파워로 받는다, XLR, TRS 라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XLR로 두지 않으면은 아무리 1번에 꽂았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하실 때 XLR 라인으로 녹음을 하실 경우에는, 본 마이크로 녹음하실 경우에는 이게 XLR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채널로 넘어갈 때는 뭐 이렇게 터치를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2채널로 넘어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1채널로 올라가고, 내리면 2채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1채널만 쓸 거기 때문에 다 나머지는 오프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베이직 세팅이 끝났고요. 자, 인풋 게인입니다. 인풋 게인은 뭐 라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팬텀 파워를 이거 한 다이얼 이렇게 내리면 팬텀을 킬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켤 때는 항상 마이크를 꽂은 상태에서 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는 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를 받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오디오 신호가 끊기게 되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역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그냥 최고 볼륨으로서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끊기지 않고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이렇게 조금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키고 하고요. 이렇게 모노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로우 컷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시면 40, 80, 120, 뭐 180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헤르츠 밑에 있는 소리들을 다 깎아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우 컷인 거고요, 이름이.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주변에 웅웅거리는 소리라든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뭐 기계음 같은 소리들을 웬만하면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너무 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 목소리는 특히 중저음의 남성의 사람 목소리는 100Hz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80을 두고 하면은 사람 목소리가 점점 갈려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하실 거면은 80, 너무 심하다 하면 120 이렇게 맞춰주는 편이 낫고요. 아니면은 뭐 로우컷 끄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인풋으로 돌아와서 레코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을 레코딩을 할 때 어떻게 파일 포맷이 저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모노, 스테레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모노로 합시다. 어차피 뭐 스테레오 만드는 건 후반 작업에서 가능하니까요. 그냥 모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24비트, 16비트 있는데 그냥 24비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비트 수가 많으면은 정보가 많이 담기겠죠. 샘플링도 그냥 48 해주시면 돼요. 근데 궁금하실 수 있겠죠? 여긴 96도 선택이 가능한데 96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더 좋겠죠. 정보량이 많아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귀는 48kHz 이상 가면은 구분을 못 합니다. 굳이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담을 필요는 없겠죠. 48kHz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렉 같은 경우에는 듀얼렉을 키게 되면은 한 채널이 더 만들어지겠죠. 듀얼렉을 키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듀얼 칸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자기가 듀얼 레코딩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종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만약 듀얼 레코딩 하면은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크로 들어가서 여기서 팬덤 볼트가 48볼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는 안에 파일이 어떤 파일, 자기가 녹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더스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가끔 가다가 이거 사용하시다가 이거 왜 불이 자꾸 꺼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백라이트 기능이 30초만 켜져 있는 경우를 아마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을 선택해 주시면은 그냥 꺼질 일 없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퀵 포맷과 이레이즈 포맷이 있습니다. 퀵 포맷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하면은 파일만 없어집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녹음을 11번까지 했다. 그러면은 퀵 포맷을 하면은 파일은 다 지워지지만 다음에 녹음을 할 때 12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넘버링이 초기화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레이즈 포맷 같은 경우에 전부 포맷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다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파일을 포맷을 하고 나서 11번까지 했다. 그러면은 다시 12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크를 꽂아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크를 꽂아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인풋에 들어가서 인풋 게인에 마이크 플러스 팬텀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 40의 스탠바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누르고 깜빡깜빡 거릴 때 소리 들어오고 한 번 더 눌러야 녹음이 됐었는데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연결을 하면은 바로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꽂으면은 소리가 바로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녹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숫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고 로우 컷이 켜져 있고 뭐 리미터가 켜져 있고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보란을 최대한 많이 알고 취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끝났으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녹화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전 거를 바로 듣고 싶으면 2번을 클릭해서 이전 거를 바로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죄송해요.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바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녹화에는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게 다 듀얼 레코딩 때문에 생기는 기능이거든요. 듀얼 레코딩 켰기 때문에 기존보다 -8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 기존보다 소리가 8dB 낮게 녹음된 게 파일 하나가 더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녹화할 수 있고 파일이 두 개를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반적인 녹화 같은 거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녹화하시는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거 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카메라 밑에 보면은 나사 홀 있죠.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트라이팟을 였다가 연결해서 트라이팟 플레이트를 여기다 연결해서 그 위에 카메라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음질을 좋게 녹음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